올림푸스 84페이지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다음 중 명제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우선 첫 번째는 한라산이 높다는 명제가 아니죠. 그냥 구체적인 참고짓을 구분할 수 없으니까. 두 번째는 x가 1 또는 x는 3, 우리 이것을 명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왜냐면 x가 만약에 0이라고 하면 0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참이 됩니다. 하지만 x는 2라고 하면 2가 1보다 작지도 않고 2가 3보다 크지도 않기 때문에 이땐 거짓이 돼요. 이렇게 미지수가 있으면서 참거짓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걸 우리가 조건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2번은 명제가 아니고요. 3번도 6은 7에 가까운 수이다. 명제가 아니죠. 참거짓을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4번도 x는 2보다 큰 자연수이다. x는 3이면 2보다 크니까 참이 되지만 x는 1이면 거짓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 5번을 보면 이거 4번이었죠. 5번을 보면 10은 3의 배수다. 10은 3의 배수가 아니죠. 즉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인 명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라는 거. 답은 몇 번이나 5번이 됩니다. 다음 2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조건인 것은, 이런 거 보시면 유리수는 무리수가 아니다. 참인 명제죠. 유리수는 무리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인 명제. 2번은 명제고요. 2번은 4 플러스 3이 7이 아니다. 그럼 틀렸죠. 4 플러스 3은 7인데 7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는 거짓인 명제. 3번은 우리 n이면 n이 정수이면 n 제곱은 자연수다 라는 거. 근데 이것은 뭐예요? P이면 Q이다 꼴의 이제 명제인 건데, 얘는 이제 거짓이죠. 왜냐면 n을 0으로 두면 0도 정수인데 이것을 제곱하면 n제곱이 0이 되는데 얘는 자연수가 아니죠. 그래서 얘는 거짓인 명제. 4번 보면 2x 플러스 3은 1. 대표적인 이러한 방정식 꼴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이죠. 왜냐면 x가 마이너스 1이면 참이 되지만 x는 마이너스 1이 되면 아니면 거짓이기 때문에. 또 5번은 x가 3이면 x는 1이다. 3보다 큰 수는 당연히 1보다 크기 때문에 얘도 참인 명제. 그래서 조건 찾는 것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시면 3번 문제는 보기에서 명제인 것의 개수를 구하라. 기억 1 플러스 3이 5보다 작다. 참인 명제죠.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기본 맞고. 대표적인 이제 4x-3은 7. 얘는 방정식이어서 x의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되는 조건. 얘는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디귿번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우리 이런 P이면 Q이다 꼴의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이 x제곱은 1이다를 만족시키는 놈을 집합으로 써보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죠. 근데 얘는 뒤에 있는 이제 P이면 Q이다 꼴에서 Q에 해당되는 조건인 x는 1을 만족한 집합은 1이에요. 앞에 거의 집합이 뒤에 거의 집합에 포함이 되면 참이 되고요. 포함이 되지 않으면 거짓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1이 여기 뒤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집합이 뒤에 집합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므로 얘는 뭐가 된다? 거짓이 된다. 그래서 거짓인 명제입니다. 이거 맞고요. 1번 보시면 동의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동의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라는 명제는 당연히 거짓이 됩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평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각과 이 각이 서로 동의각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동의각이 언제 같냐면 평행일 때는 같아도 평행이지 않으면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상 같다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인 명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동의가 객근이 서로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미음 보시면 서울은 살기 좋은 도시다. 당연히 명제 아니죠. 참고지시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기업, 디귿, 를 이렇게 해서 명제의 개수는 3개다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보시면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의 부정은 어떻게 하면 되냐? 각각을 다 반대로 하면 돼요. 얘는 x가 작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의 반대는 크다가 되겠죠. 같다까지 이제 없애버리면 0보다 크다. 얘는 x가 2보다 작다. 그리고 또는 뭐가 되니까 그리고가 되니까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집합을 찾아보면 돼요. 여기가 이제 0이고 이게 2인데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동시에 칠해지는 부분이 여기죠. 여기 어떻게 써있냐면 0부터 2까지.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된다. 빠르게 5번 가겠습니다. 5번 보시면 보기에서 부정이 참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면 기억 보면 3분의 2는 정수이다의 부정은 3분의 2는 정수가 아니다. 4분의 2는 정수가 아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참이 되겠죠. 3분의 2는 정수가 아닙니다. 참인 명제. 그래서 원래 명제는 우리가 부정을 했을 때 참이 되었으니까 부정을 하기 전에 기억번에 있는 것은 거짓이 되겠죠.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원래 명제가 참이면 부정은 뭐가 된다? 거짓.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부정은 참이 되는 이런 관계를 좀 다시 정리하시고요. 이는 소수이다의 부정은 이는 소수가 아니다.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2도 소수입니다. 근데 이는 소수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된다? 거짓이 됩니다. 16은 3의 배수이다의 부정은 3의 배수가 아니다. 우리 16은 3의 배수가 아니죠? 얘는 참. 따라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이제 부정이 참인 것을 고르면 기억하고 지금 다음 몇 번이 된다? 4번이 됩니다. 6번 보시면 어느 동아리 회원 중 남학생이 많아 8명이다. 이 부정을 한번 해보면요. 여기까지는 똑같이 가시면 됩니다. 기준이 남학생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바꿀 필요 없고요. 우리 많아야 8명이다는 8명 이하라는 뜻입니다. 즉 남학생이 8명 이하다. 이하가 아니고 이하죠. 많아야 8명이면 8명이 넘지 않는, 즉 8명까지 가능하니까 8명 이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에 부정을 하면 8은 그대로 두고 이게 크다가 되겠죠. 즉 남학생은 8명보다 크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걸 한글 표현으로 또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 8명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결국엔 뭐랑 같냐면 8보다 큰 자연수가 몇부터 시작하면 9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즉 남학생이 9명보다, 그래서 우리가 남학생이 9명 이상이다 라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남학생이 적어도 몇 명 이상이다? 적어도 8명이다. 9명이다. 적어도 9명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적어도 9명이다 라는 표현 자체가 9명 이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이 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7번 보시면 전체 집합은 자연수예요. 이 조건 P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 네, 이 조건 P의 진리 집합이라고 한 것은 이것을 만족시키는 전체 집합에서의 원소를 찾아주면 됩니다. 이거를 구해보고자 인수분해를 해보면 x-6, x 플러스 2가 0 작다. 이건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0 되는 값이 6하고 마이너스 2죠. 작다니까 어떻게 보면 된다? 작은 거보다는 크고 큰 거보다는 작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즉 여기 안에 포함되는 전체 집합 안에서의
즉 전체 집합인 자연수에서의 원소를 찾아보면 1, 2, 3, 4, 5 됩니다. 우리 몇 개에다 5개라고 얘기할 수 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8번도 바로 이어서 봐보면 우리 조건이 P라는 조건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Q라는 조건은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이것을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이 P고 이것을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이 Q예요. 근데 우리 조건을 뭘 찾아야 되냐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이것에 뭘 찾아야 되냐, 진리집합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예요. 즉 고라는 것은 이제 그리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만족시키는 걸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 위에 있는 거랑 똑같죠. 즉 이 부분에 해당되는 진리집합은 그냥 라지 P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부분을 만족시키는 것은 이 위에 거랑 다르죠. 근데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보니 어떻다? 이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의 부정을 취하면 x가 3보다 작다가 되고 이 부분이 여기 있는 거랑 똑같죠. 즉 우리는 이 빨간색 부분을 만족시키는 이 부분을 만족시키는 집합은 x가 3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조건에 x가 3보다 작다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인데 우리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이 라지 Q였다면 그 부정을 한 것을 그 조건을 부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은 뭐가 된다? Q의 여집합이 되죠. 즉 이 부분을 만족시키는 것은 Q의 여집합이 되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크거나 같고에서 그리고 동시에 만족하는 것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집합에서 동시에의 의미를 가지는 교집합을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 P, 교, Q 여인데 우리는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다고 했냐면 P 빼기 Q로 쓸 수도 있다고 했죠. 왜냐면 A랑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A 빼기 B라는 정의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거에 해당되는 답이 몇 번이 됩니다. 3번이 되겠다 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9번 보겠습니다. 우리 전체 집합은 10 이하의 자연수예요. 1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우리 P가 X제곱 마이너스 12 X 플러스 32 0보다 크다. Q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명. 각각에 대한 진리집합을 구해보면 우리 Q에 대한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해서 구해보면요, 그러니까 X-3은 0으로 인수분해 되니까 즉 이거를 만족시키는 값이 1과 0이죠. 그래서 집합 Q는 1, 3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1과 3입니다. 그 다음에 이 P에 대해서 우리가 뭘 찾는 거냐, 근데 not P 또는 Q 진리집합이죠.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면 또는은 앞에 것도 만족하거나 뒤에 것도 만족하는 둘 중에 하나만 적어도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둘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우리 집합에서 그러면 둘 다 포함하는 개념이 뭐냐면 합집합입니다. 이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우리 뭐라고 했냐면 Q라고 했죠. 그 다음에 P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이 라지 P라고 하면 not P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 되겠죠. 그럼 이걸 한번 해보면 우리 P 이것을 이 위에 있는 것을 만족시키는 조건 P에 대한 진리집합을 찾아보면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x-4, x-8 전부 다 크다. 우리 이거 어떻게 풀 수 있냐면 x가 큰 거보다는 크고 또는 x가 작은 거보다는 작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우리 10 이하의 자연수가 전체 집합이니까 여기에서 이 8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작은 x를 찾아보면 10, 9, 1, 2, 3이 되겠죠. 이게 뭐냐면 라지 P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10 이하의 자연수가 전체 집합이니까 여기에서 이 8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작은 x를 찾아보면 10, 9, 1, 2, 3이 되겠죠. 이게 뭐냐면 라지 P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10 이하의 자연수가 전체 집합이니까 여기에서 이 8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작은 x를 찾아보면 10, 9, 1, 2, 3이 되겠죠. 이게 뭐냐면 라지 P입니다.
라지 P가 아니라 P의 여집합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1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19, 1, 2, 3을 제외한 나머지를 써보면 4, 5, 6, 7, 8이 되죠. 다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정리되냐? 4, 5, 6, 7, 8에 뭘 합치면 되겠다? 1, 3을 합치면 되겠다. 그럼 얘가 뭐가 되냐? 1, 3, 4, 5, 6, 7, 8이 되죠. 따라서 원소의 개수 몇 개다? 7개라고 써주시면 된다. 그래서 9번 마무리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보시면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라지 P, 라지 Q, Q의 진리집합은 Q가 되겠네요. 이때 명제 P이면 not Q이다가 이것이 거짓임을 보여요. 거짓임을 보여주는 원소들만 모은 집합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기 위한 또는 거짓이 되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면 P의 진리집합이 라지 P이고 Q의 진리집합이 라지 Q라고 할 때 앞에 거에 해당되는 조건의 진리집합인 P가 뒤에 거에 해당되는 조건의 진리집합인 Q에 포함되면 참, 포함되지 않으면 거짓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다른 해석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P에는 있지만 Q에는 없는 원소가 있다면 그 원소가 어떤 원소이냐면 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원소가 되겠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P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Q에는 1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여기 Q에 없기 때문에 포함되지가 않죠. 따라서 우리는 이 오른쪽의 해석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P에는 있지만 Q에는 없는 원소가 있다면 그것은 이제 거짓임을 밝혀주는 원소. 여기 문제에서 보면 P이면 not Q이다가 거짓이 될 상황은 P의 진리집합인 라지 P가 not Q의 진리집합인 Q의 여집합에 포함되지 않는 이런 상황을 밝혀주는 원소가 거짓이 되게 해주는 원소인데 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고요? P에는 뭐다? 있지만 어디에 없다? Q의 여집합에는 없다. 이 표현을 어떻게 쓸 수 있냐? P에는 있고 Q의 여집합에 없는 원소들이니까 Q의 여집합에 해당되는 원소들인 거예요. 이것이 뭔 표현이냐? Q의 여집합에 없는 원소. P에도 속하고 P에는 있는 것이고 당연히 P에는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고 Q의 여집합에 없는 원소들에 대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러한 원소들의 모임이 뭘 의미한다? 거짓이 되는 원소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집합은 어떻게 쓸 수 있냐? P교 Q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족시키는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마무리하고 11번 보겠습니다. 자, 11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문제가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Q가 Q에서 화살표로 가는 P 이걸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것은 Q이면 P이다죠. Q 화살표 P는 Q이면 P이다라는 이제 명제인 건데 이것이 거짓이 되는 걸 찾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원소. 이것도 뭐라고 했냐면 이 Q이면 P이다가 거짓이 될 가능성은 앞에 해당되는 진리집합인 Q가 뒤에 해당되는 진리집합인 P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즉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Q에 포함되고 P에는 포함되지 않는 원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걸 써보면 Q에는 포함되니까 Q라고 쓰면 되고 P에는 포함되지 않는 거니까 P의 여집합이 되겠죠.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원소이기 때문에 교집합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 Q에서 P를 뺀 것이 되겠죠. Q에서 P를 빼면 색칠해보면 Q에서 P를 빼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즉
즉 이 부분에 해당되는 원소가 뭐뭐뭐 있냐면 3, 4, 5가 있죠. 3, 4, 5 거기서 다 더하면 뭐가 된다? 12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번 3번. 그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12번은 전체 집합은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1부터 10까지가 전체 집합이고, 이 조건 P는 X는 8의 양의학수, Q는 X는 소수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진리 집합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겠죠. 근데 우리 문제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not P 화살표 Q, 이건 뭐예요? not P이면 Q이다 라는 이것이 뭐가 되는 걸 찾자? 거짓임을 찾자. 그것이 거짓임을 찾는 방법은 P의 여집합에 들어가면서, 왜냐면 지금 앞에 앞에 조건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죠. 즉 P의 여집합에는 포함되지만 Q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을 공통적으로 만족하는 놈인 이것이 진리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각각에 대해서 이 P와 Q에 대해서 여집합을 찾아보면요, P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10 이하의 자연수, 즉 1부터 10이니까 1, 2, 4, 8을 제외한 나머지인 3, 5, 6, 7, 9가 되겠고요. Q의 여집합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 4, 6, 8, 9, 10. 아무튼 여기 10도 있네요.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 이 둘의 지금 뭘 찾냐? 교집합을 찾기 때문에 교집합을 찾아보면 6이 있고요, 9가 있고 10이네요. 따라서 교집합은 6, 9, 10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모든 원소의 합은 6 플러스 9 플러스 10이 되어서 몇이 되냐? 25가 되겠다. 답은 10번은 25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 조건 P이면 Q에다가 참인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13번. P이면 Q에다가 참인 거. 이거 찾는 방법 뭐라고 했죠? 앞에 해당되는 조건의 진리집합인 Q가 뒤에 해당되는 진리집합인 Q에 포함되면 참이 되고, 포함되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참인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포함되는 걸 찾으면 되겠죠. 첫 번째 조건이 x제곱은 1이고 두 번째 q는 x는 1이에요. 앞에 거 해당되는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1이고 뒤에 거 해당되는 진리집합은 1입니다. 여기서 포함되냐? 포함되지가 않죠. 왜냐면 뒤에 마이너스 1이 없기 때문에 이건 뭐가 된다? 거짓인 명제가 되겠다. p에 해당되는 건 지금 4의 양의 약수. 4의 양의 약수가 뭐 있을까요? 1, 2, 4가 되죠. 그 다음에 q는 4 이하의 자연수. 4 이하의 자연수인데 이거보다 이 4 이하의 자연수는 1, 2, 3, 4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다? 앞에 것이 뒤에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 한다? 얘는 참이 되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디귿번 보시면 이제 P는 3의 양의 P는 X는 3의 양의 배수. 그러면 집합으로 표현해보면 3, 6, 9, 12, 15 이렇게 쭉쭉쭉 하는 집합이 진리집합이 되겠고, Q는 X는 6의 양의 배수. 그럼 써보면 6, 12, 18 이렇게 쭉쭉쭉 하는. 앞에 것이 뒤에 거에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죠. 왜냐면 여기 뭐가 없기 때문에 3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도 얘는 이제 거짓. 따라서 그 참인 명제를 고르면 뭐가 된다? 얘만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15번 보겠습니다. 15번은 이제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참인 명제를 고르는 건데요. 첫 번째 기억을 보시면 A 플러스 B가 소수이면 A와 B 중 적어도 하나는 홀수인가? 이제 오늘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 A 플러스 B가 소수인 것을 찾아보면 소수는 이제 2, 3, 9, 7 이렇게 되는 1과 자기 자신의 약수로 가지는 수를 소수라고 하는데 유일하게 짝수인 애가 2가 있죠. 그래서 A 플러스 B가 2일 때랑 A 플러스 B가 3, 5, 7 같은 홀수인 소수일 때로 나눠서 해보면요, 우리 여기서 문제 조건이
A, B는 자연수입니다. 그 조건을 여기서 한번 살펴보면 A 플러스 B가 2가 되는 A, B가 자연수인 수는 뭐밖에 없냐면 A는 1하고 B는 1밖에 없죠. 즉 A 플러스 B가 소수인 2라고 하면 A는 1과 B는 1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조건인 A와 B 중 적어도 하나는 홀수이다는 참이 되겠죠. 참이 됩니다. 그 다음에 A 플러스 B가 홀수인 소수가 될 수 있겠는데 사실 홀수인 소수라고 하지만 결국은 홀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두 수를 더했을 때 홀수가 나온다고 하면 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하나는 적어도 홀수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두 수를 더했을 때 홀수가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짝수랑 홀수를 더했을 때 홀수랑 짝수를 더했을 때가 있겠거든요. 즉 적어도 하나는 홀수여야 된다는 점이 건데, 그래서 우리가 A 플러스 B가 홀수인 소수가 될 수 있으려면 결국에는 홀수여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홀수여야 된다. 그래서 이 명대가 참이 되겠습니다. 뒤에 한번 보시면 A, B가 짝수이면 뭘 찾는 거냐면 A와 B 중 적어도 하나 짝수이다. 우리가 곱했을 때 짝수가 되려면 이것도 어떤 그냥 당연한 논리인데 두 수를 곱했을 때 짝수가 된다는 이야기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짝수여야 돼요. 왜냐면 이 A 곱하기 B인 이 두 수가 모두 홀수라면,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5 같은 것을 곱했다고 하면 15인 홀수가 나오게 되거든요. 따라서 아셔야 되는 게 두 수를 곱했을 때 짝수가 된다면 반드시 A와 B 중에 적어도 하나는 짝수여야 된다라는 당연한 논리이기 때문에 참이 됩니다. 디귿번 보시면 A분의 B가 홀수이면 A, B 중 적어도 하나는 홀수인가? 얘는 사실 이제 거짓이기 때문에 뭘 들어볼 거냐, 반례를 들어볼게요. 반대되는 예시. A는 2라고 하고 B는 6이라고 하면 A분의 B는 2분의 6이어서 3, 즉 홀수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 2랑 6은 모두 무슨 수냐? 짝수이죠. 따라서 문제에서는 A분의 B가 홀수라면 A와 B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홀수여야 된다고 했는데 둘 다 짝수인 경우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이제 거짓인 명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참인 명제는 뭐가 되냐면 기억번하고 니은번이 되겠다라는 것으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16번 보겠습니다. 16번 문제 보니까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 조건 Q의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했을 때 우리 P의 여집합과 Q의 합집합을 했더니 이제 Q가 된대요. 거기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하시면 좋게, 어떤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합집합을 했을 때 B가 된다면 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A가 B에 포함되는 상태겠구나 라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P의 여집합과 Q를 합집합을 했는데 Q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건 어떠한 해석이 가능하냐면 P의 여집합이 뭐에 포함된다? Q에 포함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된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또 뭘 얘기할 수 있냐면 P의 여집합을 진리집합으로 가지는 조건은 not P예요. Q를 진리집합으로 가지는 조건은 Q예요. 근데 P의 여집합이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거에 포함된다 라는 의미는 이거 각각에 해당되는 조건에서 이 화살표 방향에 대한
이 명제가 뭐가 된다? 이것이 참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낫P 화살표 Q, 즉 낫P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 되면 알 수 있는데, 다음 중 항상 참이 명제에서는 지금 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또 아셔야 되는 게,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것에 뭐도 참이다, 대우도 참이다. 그 대우 구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냐면 엇갈리게 각각 부정을 하면 되고요. 화살표는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된다. 근데 우리 낱낱피는 뭐가 되냐면 결국에는 부정이니까 긍정이 되기 때문에 낱Q 화살표 P, 즉 낱Q이면 P이다 라는 이 명제도 참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무슨 명제니까? 대우 명제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답에 보이죠? 답이 몇 번입니다. 5번이 되겠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17번 보겠습니다. 17번 보시면 그림이 있는데 각각의 이제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나타내는 그림이 있는데요.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 스몰 p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이 라지 p이고, 스몰 q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이 라지 q, 스몰 r을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이 라지 r 이라 할 때 우리가 항상 참이 문제를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하나씩 따져보면 첫 번째 P이면 not Q이다. 근데 이것이 참이 되려면 어떻게 관계가 성립해야 되냐면 조건 P의 진리집합인 라지 P가 not Q의 진리집합인 Q의 여집합에 포함돼야 돼요. 즉 색칠을 보면 다른 색으로 좀 칠해볼게요. 색칠을 보면 이 P라는 지금 이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이 보라색에 해당되는 이 not Q의 여집합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부분은 지금 P에 포함되는 부분인데 Q의 여집합에는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기회번은 참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찾아볼 건데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한번 볼게요. 좀 지웠는데 섬세하게 지워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P이면 R이다 이것이 참이 되냐, 이건 뭘 확인하면 P가 R에 포함되어 있냐를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P라는 부분이 여기 R이라는 부분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따라서 얘도 뭐가 됩니다. 얘도 거짓이 됩니다. 거짓. 포함 관계만 잘 찾아주시면 참인 명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썸을 보시면 우리 뭐가 있냐, 이제 Q면 P이다. 이것이 참이 될 조건은 뭔가요? 라지 Q가 어디에 포함된다? P의 여집합에 포함되냐라는 건데요. P의 여집합에 포함돼요. 즉 조건 Q에 대한 진리집합이 라지 Q이고 not P에 대한 진리집합이 P의 여집합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보자는 거죠. 이 그림상에서도 아까 마찬가지로 Q라는 이 집합이 P의 여집합이라는 이 지금 바깥에 포함이 되냐를 봤을 때 지금 이 P금 칠해진 이 부분 자체가 그 P의 여집합인데 지금 이 부분 있죠? 지금 보라색으로 칠한 이 부분이 P의 여집합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따라서 우리 뭘 얘기할 수 있냐? 이것도 지금 거짓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사원 보시면 우리 R이 Q에 포함되냐, 이것이 참이냐, R이면 Q다가 참이냐,
근데 이것이 참이 되려면 라지 R이 어디에 포함돼요? Q에 포함돼요. 지금 그림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라지 R이 이 Q랑 완전 분리가 되어 있죠. 얘도 그래서 거짓이 됩니다. 5번 보시면 마지막 이 정답일 것 같은데 R이 not Q에 R이면 not Q이다. 이것이 참이 되냐? 뭐 따지면 된다고 했죠? R이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냐? 지금 R은 다시 칠해보면 이 보라색 부분이 R이거든요. 근데 우리 Q의 여집합을 생각해보면 Q의 바깥이니까 여기가 됩니다. 이렇게 Q의 바깥인 이 부분이 이제 Q의 여집합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보라색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연두색에 잘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우리 이것은 뭐가 된다? 참이 되는 명제다. 따라서 답은 몇 번이 되나요? 5번이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보시면 다음 중 뭘 찾으라고 했냐면 항상 참인 명제를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자, 첫 번째 보시면 P, Q, Q가 뭐가 되냐면 P예요. 이것도 정리해보시면 아시겠지만 A 교집합 B가 A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해석을 가능할 수 있게 하냐면 A가 뭘 포함되어 있다? B에 포함되어 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P라는 집합과 Q라는 집합을 교집합했을 때 P가 나타나는 얘기는 뭐다? P가 Q에 포함된다 라는 것을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Q 합 R의 여집합이 R의 여집합이 된다. 이거 위에서 얘기했죠.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냐면 Q에 있는 이 Q가 이 Q라는 집합이 어디에 포함되겠다? R의 여집합에 포함되겠다 라는 이 식이 가능하죠. 그럼 기하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P이면 Q이다가 뭐가 된다? 참이 된다는 얘기예요. 니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Q가 R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Q이면 not R이다가 이 not R이다라는 이 명제가 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써보면 즉 P이면 Q, Q이면 not R 이 각각 참이죠. 지금 보면 근데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가 참이라는 얘기는 이거를 연결시키게 되면 뭐도 참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으면 P이면 not R이라도 참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참고로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논리를 뭐라고 하냐면 3단 논법이라고 원리법에 써 있습니다. 3단 논법. 그래서 문제에서 한번 살펴보면 P이면 not R이다가 참이기 때문에 우리 이 명제가 참이므로 뭐도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대우 명제도 참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대우 명제를 한번 구해보면 대우 명제가 어떻게 되냐면 R이면 뭐다? not P이다. R이면 not P이다. 이것도 뭐가 된다? 참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답은 몇 번입니다? 5번에 지금 답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답은 5번이 되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